자, 네,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뭐 말이나 이런 지식 중 가장 인상 깊은 게 무엇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저는 66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세종대왕 때보다 훨씬 전 삼국시대부터 산학 제도가 있었단다. 이 상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국시대 때 사람들은, 에, 삼국시대 때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1 더하기 1 이런 기초적인 수학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삼국시대 때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설명해요. 아니야. 그냥 해, 일단. 그러면 최준호님 해주세요. 준호나? 막대, 막대로 이렇게 곱셈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승훈아,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거든? 선생님 소리 안 들려, 승훈아? 네, 승훈아, 말해볼래? 선생님, 선생님 소리가 안 소리가 잘 들리, 안 들려요. 우리는 네 목소리 들려. 네.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하라. 승훈아,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하면 돼.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 음, 저는 상가지 쌤 할 때 옛날에도 이렇게 세물했다는 게 바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 상가지처럼 이렇게 막대를 쌓아가지고 개수를 표시하는 건 요즘도 뭐 한자처럼 그렇게 발달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옛날에도 있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해주세요. 네, 잠깐만. 그럼 승훈이는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올래? 자,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당연히 서양의 수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학이 있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몰랐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뛰어난 수학이 있었다. 그냥 수학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수학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땅 넓이나 이런 것들을 어, 알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들을 보고서 생활에 필요한 수학들이 발달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준원이는 선생님 소리 잘 들려? 네, 잘 들어요. 네, 어, 승훈이가 이거 뭐 어떻게 돼? 잠깐만, 승훈이가 계속 문제가 있나 본데? 승훈아, 마이크 테스트 해봐, 마이크 테스트. 음, 안 들려요. 너 그 뭐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마이크 버튼 눌러서 오디오 점검을 해봐. 이거 들리나요? 네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우리는.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 자, 지훈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던가, 마방진, 아니면은 뭐, 비례식,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책을 통해서 몰랐는데 새롭게 이런 수학이 있느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78에서 79 보시면은 맞이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단위를 처음 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랑 평이 나오는데 일단 일보 뭐 이런 거나 뭐 몇 평, 뭐 집 몇 평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통해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무랑 맞이기는 처음 들어보는 단위여가지고 되게 새로웠고 이번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막대 곱셈이었나 그 막대를 써서 하는 거였는데 그 막대 곱셈이 적혀져 있는데 그걸로 더 큰 수를 곱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 뭐 언덕이나 작은 산 모양의 밭을 완전이라고 해서 완전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이 있었다던가 뭐 경무법, 결제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옛날 쓰던 용어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어때, 승훈아? 지금도 안 들리니? 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 형이나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래? 들려? 네. 다행이야. 자, 지훈이 다시 한번 승훈이한테 설명해 주고. 처음부터요? 그냥 그 중요한 것만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면 처음 거부터 한 개씩 아니, 두 하면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면요? 저 첫 번째 거 했잖아, 아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굉장히 많은 수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의 넓이 아니면 마방진 비례식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새롭게 이 책을 통해서 수학이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57쪽에 나오는 무슨 셈이더라? 원주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는 원주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율을 계산하는 방법.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제 마지막 질문은 여기 있는 수학적 상식이나 여기에 나왔던 무슨 사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154쪽에 여기 거의 마지막 챕터에 있는 이게 하국주의 이런 여기 수학 대결했을 때 패배한 뭐 이런 이 이야기를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역사책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많이 안 읽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읽어가지고 여기서 아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계산하는 법은 안 배웠고 마방진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72쪽에 보면 뭐 신라시대 때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이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교육제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야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아까 지훈이 얘기했듯이 중국 사신과의 대결 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버전으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원이 하고 아, 준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이. 그, 지훈이랑 한 개 겹쳐서 한 개만 할게요. 아, 이 작가가 어린이를 위한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여기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수학 계산할 때 썼던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 지훈 씨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수학책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수학이 뭐 마직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썼던 수학이 아니고 서양이나 중국에서 했었던 현대식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려주는데 이 책에서는 뭐 마직이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에서 썼던 이런 단위 같은 것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결에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승훈 씨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수학은 거의 다, 뭐, 지훈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다 서양이나 중국 등에서 들어온 계산법인데,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수학 계산법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여기 머릿말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뛰어난 수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껏 자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수학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해서 하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또 하나는 수학에 대한 흥미, 두 가지를 목표로 이 저자 안소정 선생님께서 이 책을 썼다고 나와 있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다. 수학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승훈이가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 갔다 와서 좀 늦었답니다. 아이고, 승훈이는 그래서 지금은 다리 많이 아파? 지금도? 조금 많이 아파요. 아이고, 뭐 부러진 거나 뭐 인대도나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어, 엄마는 자세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대. 통증이 있어? 네, 아이고, 고생이네. 자, 알겠습니다. 승훈이 시작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나오는 수학, 뭐, 산술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산술이 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책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학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산술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71쪽이요? 71쪽에서 74쪽까지 71쪽이 73이랑 72랑 73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책이 다른가? 저 이걸 책마다 쪽수가 좀 다른가? 우리나라에도 산학제도가 있단다. 거기가 말하는 거야, 승훈아? 네. 네? 우리나라의 산학제도에서 보면 네, 어, 여기. 구장산술로 공부를 하면서 구장산술에서 뭘 가르쳤었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아요. 진행해. 네, 심시해주세요. 저도 여기 나온 내용이 이 책에서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학 관련 책, 이런 역사책 같은 거를 별로 읽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 책 보고 처음 알았고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계산법이 있는지.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우리 결에 수학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조금 알고 있었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서 거의 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뭐 또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책에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과연 수학 공부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은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쌤이 잘은 모르지만 지훈이나 승훈이, 준호이의 지금 수학 실력으로도 과거로 들어가면 아마 수학 천재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학 수준하고는 또 옛날의 수학 수준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쌤이 대답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수학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했었다는 점들. 그리고 과거에도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그 수학이 생겨났고 발전했고 했다는 점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뭐 굳이 우리 결의 수학 방식 아까 뭐 지훈이가 단위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사용도 안 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알고 있었는데 알면 좋지. 알면 뭐 배경식으로 좋긴 한데 그걸 뭐 꼭 알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고 오히려 쌤 생각에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떠한 원리로 접근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수학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알면 더 좋겠고 또 그 안에 어떤 공통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를 더 이렇게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책 13쪽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수학 계산하는데 뭘 사용했다는 거야? 한 가지. 산가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산가지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쪽 쌤 쪽으로는 여기인데 쭉 다 같이 맞나 14쪽? 네. 14쪽에 보니까 그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나왔지. 네,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쭉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 혹시? 로마 그거. 그렇지. 로마 숫자와 많이 닮은 그런 분들. 물론 로마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로마 숫자는 5부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6부터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해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로마 숫자가 또 많이 생각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훈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5랑 500은 어떻게 구별해요? 뭐라고? 5랑 500은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게 5나 500은 어떻게 구별할까? 어, 지금 승훈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했네. 5하고 500하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지금 보니까. 아, 어떻게 구별할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단위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900 뭐 60 뭐 7 하면은 이렇게 순서 이렇게 여기 14쪽 아래 보면은 3, 2, 7,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순서로 알아보지 않을까요? 자릿수? 네. 자릿수를 갖고 알아본다. 그럴 수 있겠네. 또, 승훈이 됐어? 네. 선생님은 지훈이 말이 더 맞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1하고 100하고 가지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100이 가지를 좀 더 긴 가지로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훈이 말을 듣고 보니까 시가에 있으면 다음 자리에 막대를 하나 올려주는 거에서 하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일시, 백, 천의 자리들은 세로와 가로로 번갈아가며 놓으면 된단다 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야? 뭘 표시하는 거야? 자릿수를 갖고 이렇게 표시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승훈이가 의문을 푸는 것처럼 헷갈리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고 15쪽에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24,038 뭐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알 수 있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뭐부터 몇 가지만 필요한 거야? 숫자는 뭐부터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이 한 가지가. 1부터 다섯 90까지. 어? 1부터 90까지요? 아니지. 1부터 90까지 90? 있을 거 뭐라고? 1부터 다섯 개. 1부터 뭐까지? 90이요. 90까지 있어야 된다고? 아니, 1부터 5까지. 5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자, 1부터 9까지가 있어야 돼. 9까지가. 왜? 나머지는 자릿수로 해결하면 되니까. 자, 음, 무슨 얘기냐?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숫자가 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자고. 자, 이런 숫자가 있어. 얼마야? 6,812. 812요. 6,812. 이런 식으로 1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있으면 결국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0, 여기 우리 그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0이라는 걸 나타내지를 않았어. 대신 0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없어요. 지웠어요. 어? 지웠어요. 띄워 쓰는 거야.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뭘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헷갈려요. 이게 0인지 아닌지. 좀만 띄워. 500 같은 걸 표현할 때 문제가 되겠지. 500을 표현하는 게 왜 문제일까? 그냥 5만 쓰면은 이렇게만 쓰면 이게 5인지 50인지 500인지를 뭐해? 구별 못해. 근데 이제 50은 알겠네. 50을 쓰려면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50을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50을 쓰려면 이렇게 쓰라니까 이게 50인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게 5인지 500인지는 알기가 어려운, 또 이게 50인지 5천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0이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쪽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하게 하는 거야? 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달걀이 몇 개? 17쪽 그림 보면 60개? 60개지. 중간 크기의 달걀은 136개. 136개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준호이 얘기해 보자. 가장 작은 달걀은 그, 60. 어? 어? 가장 작은 달걀이 몇 개야? 17쪽 그림 보고. 83개. 그렇지, 83개지. 맞아, 승훈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걀 그 세는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야? 이 산 가지를 갖고 뭐 하는 방법도 나와. 19쪽에는. 19쪽에 밑에 그림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산 가지 가지고. 쌤? 요 산 가지 가지고 뭐 하는 거 나와요? 쌤? 덧셈 하는 거 나오지.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바꿔서 지훈이가. 예? 지훈이가 그걸 19쪽.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산 가지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요 그림을 네가 숫자로 한번 읽어보라고. 음. 읽어요? 읽으라고. 그림을. 28 더하기 음, 5는 음. 이 13. 왜 이 13은 왜 나올까? 왜 나온 걸까? 그 13이 나온 이유는 5하고 8을 더한 수가 13이라는 거지. 1의 자리 숫자를 더한 거지. 이해가? 네. 그리고 그 밑에다 뭘 쓴 거야? 20. 20. 20이요. 그래서 얼마? 33. 33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28이었나? 8 더하기 5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그냥 5하고 8 더해서 3하고 여기 2를 올려놓고 바로 그냥 33 이렇게 하잖아.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학을 28 더하기 5 하라고 그랬더니 먼저 5하고 8을 더해서 13 쓰고 여기 2가 그대로 내려와서 20 쓰고 그래서 합이 얼마? 33. 33 이런 과정을 더 한 거 우리는 이거를 요 과정을 뭐 해버린 거야? 생략해 버린 거지. 한 번에 생략해서 더 빠르게 한 거지. 됐니? 네. 요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을 때 책을 더 잘 읽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가지고도 산 가지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덧셈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산 가지를 갖고 그 당시 덧셈을 했을까? 계산기가 구하기 쉬워서? 어? 구하기 쉬워서? 종이 같은 게 너무 귀해. 아니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조그맣게 한 것처럼 23 더하기 28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산 가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냐고. 왜? 그때는 그런 계산법이 몰랐으니까? 계산하는 방식 똑같잖아. 지금이나 이 산 가지 갖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음, 선생님 지금 되게 쉬운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쉬운 질문 한 건데. 아라비아 숫자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 어? 우리가 숫자 표기하는 방법이 1, 2, 3, 4, 5, 6, 7, 8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잖아. 네. 그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온 거잖아,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거지. 한자로는 이게 뭐야? 1, 1, 그 다음에 뭐 이게 2, 이게 뭐 3, 이게 넉 4, 뭐 이렇게 이거 알지? 네. 네. 다섯, 노,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썼다는 얘기, 한자로. 근데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요 산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이 더 이제 뭐야? 효과적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몇 쪽이야? 22쪽. 22쪽에 이거 그림 나온 거 알아? 요거? 위에 있는 그림 보여? 네. 요거 뭐야? 아라비아 숫자. 22쪽에 아라비아 숫자? 네? 그림, 그림, 위에는. 그림. 그림. 요 아, 그림. 아이고. 요 사람 밑에 있는 그림. 선생님 밑에 있는 그림. 주산. 주산. 주판이라고 그러고. 또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아니야? 네. 본 적 없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 주판을 갖고 이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주산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상당히 많이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거를 배우지도 않고 특히 옛날에는 이거를 아예 여러분 무슨 컴퓨터 급수 따듯이 요걸 가지고 급수 따기도 막 하고 그랬었어.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은행 같은 데 잘 취직하고 그랬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 주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 보여? 음. 요게 수판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아직도 이제 요거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요거를 잘하면 암산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요걸 하는데 요 주판이나 수판 요즘 없어진 이유는 혹시 뭔지 알아? 계산기나 컴퓨터 같은 게 생겨서. 그렇지.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니까. 굳이 그 주판이나 이걸 쓸 이유가 없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나왔었고, 자 여기 27쪽 보겠습니다. 27쪽 봤어? 네. 제일 위에 어느 나라? 이집트. 이집트의 숫자 보여? 네. 이집트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빌론이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하고 이집트하고 보면은 비슷해요. 모양만 달라요. 비슷하지. 선생님, 근데 뭐 그 몇 쪽? 지금 선생님 책으로는 27쪽인데 요거 여러 나라의 숫자, 세계 여러 나라의 숫자. 찾았어, 준호나? 이건가? 네, 찾았어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인데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막대기냐 아니면 쇠기냐의 차이인데 뭐부터가 달라져? 숫자 몇부터가? 3부터? 어? 3까지는 3부터 똑같지 얘가 않아? 아래로 3까지는 가고, 똑같잖아. 뭐부터 달라지는 거야? 4, 4부터, 4부터 달라지는 거 보여? 네.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확인해 주고 넘어가야지. 1, 요거 하나 똑같고, 2, 요 두 개 똑같고, 3 똑같은데, 요 세 개. 근데 4는 얘들은 여전히 가지로 가는데 얘들은 아래로 3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4부터는 하나가 내려가잖아. 요게 이제 뭐야?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다시 뭐 가면 또 똑같아져.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 보면. 6, 어? 6 되면 같아져. 6에서 똑같아지지. 또 9 되면 같아져. 7하고 8은 또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에 똑같아져? 보여. 9에서 똑같지. 그래서 이제 요 이집트가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이집트 숫자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야 숫자 보여? 네. 마야는 어디랑 더 많이 비슷해? 아즈텍, 어? 아즈텍이요. 아즈텍 점으로 찍는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밑에 그리스 숫자 보이고 로마 숫자 보이고 그리스와 로마는 또 상당히 많이 닮았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세 유럽의 숫자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아라비. 아라비아 숫자라고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네. 아,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왼쪽에 끈으로 그 표시했던 그 결승법이래, 결승법. 끈을 묶었다고 해서 한자로 그거를 결승법이라고 그러는데 결승법에서 1섬 2발과 2섬 6말과 5섬 3말이라고 나와 있지. 네. 왜 이게 1섬 2말이고 2섬 6말이고 5섬 3말인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해? 차이를 알 수 있겠냐라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표시했대? 네? 어떻게 해서 이게 1섬 2말, 2섬 6말, 5섬 3말이 차이가 있는 거야? 1.2말은 이거 뾰족 여기 가로로 나와 있는 이 줄이 2개가 아래로 가고 이 동그란 거 기준으로 2개가 아래로 가고 1개가 위로 가고 2.6말은 동그란 거 기준으로 그 가로로 삐쭉 나와 있는 거 1개만 아래가 있고 위에 2개 있고 응, 5.3말은 동그란 거 아래로 삐쭉 나와 그래. 있는 3개 있어요. 아,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쪽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25쪽 제일 밑에 보면. 어떻게 했대? 지금 승훈이가 말한 거 외에, 아니, 지훈이가 말한 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얘들아, 네? 지금 여기 이 매듭으로 결승법, 요 매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매듭으로 표현하고 있냐고. 색깔이 다른 끈으로 묶고, 색깔이 다른 끈으로 묶은 것이 나타나는 게 뭐래? 오, 오란 얘기야, 오. 어? 음, 오. 그래서 지금 일섬 이말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듭이 이렇게 있잖아. 매듭을 기준으로 위가 이게 일섬이야. 그리고 이 밑에가 몇 개? 이게 이말이야. 여기 이건 일섬. 이건 뭐? 이말. 이말. 알겠니?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고. 여기가 매듭이고 여기가 매듭. 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섬이 이 매듭을 기준으로 위에가 섬이라는 거야. 여기가 네. 그래서 몇 섬? 이섬, 이섬이고
여기는 이거면 일말인데 여기에 뭐가 달린 거야? 줄. 금, 파란 리본이 달렸지. 어? 네. 이게 오를 뜻한다는 거. 오. 그러니까 5에다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몇 개? 6, 6마리 된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매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세 개야. 그럼 몇 말? 한 말. 한 마리야. 근데 또 여기 다른 무늬의 끈이 이렇게 달려 있지. 보라색 무늬. 요게 뭘 뜻한데? 오, 오인데 여기는 오섬 3말. 그럼 만약에 6섬 3말이면 어떻게 될까? 쭉 나와 있는 게 위에 한 개 더 있어요. 오섬 여기 하나가 더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5 더하기 이거 하나에서 6섬 3말이 되겠지. 이해가? 예, 자기가 이거 따져보면서 읽어본 사람 아니면 그냥 패스한 사람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읽을 때. 패스했어요. 아? 패스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안 따져보고 그냥 이렇게 글만 이렇게 쭉쭉 읽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사실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 따져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독서의 방법에 관한 문제들인데, 요거를 따져보면서 읽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따져보면서 읽어야지.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읽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따져보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른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87쪽이요? 47쪽. 40. 네. 자, 여기 물건을 세는 단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책이 여러분도 속수가 다르면 그 근처 찾아봐. 물건 세는 단위. 요거는 요즘에도 조금씩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물건 세는 단위 첫 번째. 이르자리? 아? 옛날에 단위. 여기 옛날 단위에 관해서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찾은 거 아니야, 승훈아? 꾸러미. 처음이 꾸러미 나오지, 꾸러미. 자, 꾸러미가 뭐래? 달걀 한 꾸러미는 10개요. 달걀 10개를 보고 달걀 한 꾸러미. 근데 사실 요즘에는 달걀 한 꾸러미라고 표현 안 하고 대부분 뭐 한 판? 한 판 몇 개? 30개. 보통 30개 한 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야? 10개짜리로 이렇게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 그게 한 꾸러미입니다. 두 번째는 동이요. 한동은 뭐래? 묶음을 쓰는 다리? 묶음을 세는데 한동은 10침이나 10짐이고 10짐은 1000묶음이요. 100묵이고 1000묶음이고. 근데 선생님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 한동, 열짐, 백묵, 천묶음이 뭘 셀 때 쓰는 건지는 선생님도 이거 처음 봤어. 이 단위 자체는. 그 다음에 뭐 다리. 발이는 뭐래? 말이나 소 등에 가득 실은 짐을 세는 다리. 그 발이라고 그래. 바리바리 짐을 싼다 해서 말이나 소 등에 가득 실을 수 있는 짐. 요즘에는 요거로 표시 안 하고 혹시 뭘로 표시하는지 알아? 요즘에는 이거를 이 발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뭘까 요즘에? 음, 여러분들 왜 이사 갈 때 그 단위를 뭘로 짐? 이사 갈 때 혹시 뭐 쓰는지 혹시 알아? 플로그. 말이, 트럭 하면서 5톤 트럭이다. 1.5톤 트럭이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아니, 네, 5톤 트럭을 5톤 트럭 2대는 있어야 돼. 여기 이삿짐 나를 수 있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이나 소를 했기 때문에 말이나 소의 등에 가득 실는 짐을 세는 단위를 발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뭐 나와? 그 밖에 개, 자루, 건, 필, 단, 접. 요거는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쓰는 거야. 걔는 먹 10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붓 10자루. 지금도 쓰지. 응, 그다음에 뭐 백지 100권. 그다음에 옷감 50필. 그다음에 볏짚 100단. 그다음에 꽃감 뭐 백 100접.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뭐와 같대? 운동, 1통. 1동과 같대. 그래서 먹 10개를 1동이라고 그러고 분 10자루를 1동이라고 그러고 백지 10권을 1동이라고 그러고 옷감 50필을 1동이라고 그러고
볏짚 100단 1동이라고 그러고 곡간 100접을 1동이라고 한대. 근데 선생님은 이 동이라는 이 단위나 아까 말했듯이 짐, 묻, 뭐 묶음 이런 단위들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넘겨서 그다음에 뭐 나와? 여태까지는 물건 세는 개수를 세는 단위였어. 지금부터는 길이, 거리, 길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야. 뭐 자치, 필, 장이. 자, 치, 필, 장 해갖고 자라는 말은 요즘도 가끔 쓰입니다. 한자는 한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 한척은 얼마? 십치, 10치고 요즘에 우리가 30점, 쓰고 있는 센티미터로 하면 얼마? 30.30. 30.3cm. 대충 3cm. 3cm 자를 보고 한자라고 얘기해서 뭐 요즘에도 뭐 열자짜리 동이다. 그럼 얼마?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열자짜리 동이다 그러면 30점. 300cm니까 어? 3m 정도? 3m겠지. 약 3m. 30cm가 10개니까 300cm니까 3m겠지. 열자짜리.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왜 너네들 뭐 팔척장신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구척장신이다 뭐 이런 말. 장군들 뭐 이렇게 할 때. 그 팔척장신이다 그러면 얼마야? 저 팔척장신이다. 팔척. 240cm. 2m 40이야. 현실적으로 2m 40이라는 게 말이 돼? 조선시대 때 그런 아니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척이 꼭 이게 3cm가 딱 정확히 맞는가? 그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뭐 새치혀 그러면 우리가 새치혀를 놀리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럼 새치혀는 몇 cm일까? 10cm 정도? 어? 10cm 아니, 정도. 10cm? 응, 정확히는 9cm. 9cm 하고 그치 9cm 정도 되는 거지. 9cm보다 조금 더 긴 거지. 그래서 새치어는 약 9cm. 그러니까 혓바닥 길이 여러분이 한번 재봐. 9cm 정도 되는지 해서 그 새치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비단 5필은 비단 5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1, 비단 5필이면 40점. 필이요? 어? 다섯 필이요? 비단 5필. 4장, 4장. 너네 지금 수학하는 거잖아. 비단 5필, 5필 나오는데 한 필이 얼마래? 네 장 40차. 네 장이고 또는 40 자라는 거야. 한 장이 10자니까. 근데 한 자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몇 센치? 약 30점. 30cm. 30cm. 그러면 한 필은 얼마? 120cm. 아니지. 응? 어, 120이 아니라 얼마? 어, 1200. 응, 응. 1200 맞아? 응, 40하고 30 곱하니까 1200이지. 그 응, 밑으로 치면 약 얼마? 1600? 어? 네? 12m. 응, 약 12m. 맞아? 응. 네. 비단 5필이면 약 12m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니다. 비단 5필이면 12m가 아니라 이 12m 곱하기 다시 얼마를 해야 돼? 한 필이 지금 이만큼인 거잖아. 응. 아, 3필. 어? 3필이니까 곱하기 5해야. 그거 약 얼마? 60m 네. 정도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또 단위가. 보랑 리요. 그래서 지금도 뭐 백보 걸음으로 치면 뭐 백보를 걷는다. 100걸음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측량 단위가 없을 때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자기 그 보폭을 계산해 갖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보를 얼마? 1.5m요. 1.5m인데 사실은 이게 너무 과해. 우리가 사실 한 보 걸을 때 1.5m씩 걷지는 못해 사실은. 여러분들에서 아마 대략 100m 해놓고 몇 걸음 정도에 걷나 봐야지. 그래서 이게 어른 걸음이냐 아이 걸음이냐 좀 다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보를 약 1.5m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아리랑 할 때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 이 심리 아니면 뭐 여러분들 천리마, 뭐 만리장성 할 때 이 리가 다 단위야 단위. 자, 그래서 심리가 얼마? 킬로미터 4km. 약 4km. 그러면 천리면 천리길이다 할 때 천리는 400km? 네, 약 400km. 400km. 그래서 대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400km가 좀 더 되나 뭐 그럴 건데 대충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천리길이야.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약 500리길이고 500리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리라는 어떤 그런 단위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와? 무랑 이랑이랑 평이요. 아, 넓이의 단위 해갖고 무라는 것도 나오고 이랑이라고 나온 것도 나오고 평이라고 나오는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뭐 무나 뭐 보나 뭐 이런 거 사실은 거의 모르고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쓰는 거는 뭐 일평을 주로 쓰지. 근데 원래 이거 못 쓰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도량형을 다 제곱미터로 통일했기 때문에 1평 이런 거 쓰면 안 돼. 근데도 요즘에도 아파트 여전히 뭐 32평형. 그 지금은 사실 1평은 1제곱미터야. 네. 1미터 곱하기 1미터. 그래갖고 1평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원래는 지금은. 근데 옛날 그 평 쓰던 버릇이 있어갖고 지금도 뭐 32평형이다, 24평형이다, 뭐 40평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몇 평이냐 이렇게 옛날 거에 익숙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1평형이라고 요즘에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1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얼마? 3.3제곱미터. 3.3제곱미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98제곱미터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단위를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3.3으로 나눠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대충 한 30평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도량형의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은 얼마? 3,000평이요. 3,000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소설책 같은 거 읽으면 한마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 한마지기 이 땅이 얼마냐 한마지기 정도 얘기하는데 한마지기는 얼마? 100씩? 네. 10대지고 논으로 치면 300, 약 300평. 150에서 300평이라고 해서 이것도 막 뒤죽박죽이야. 밭은 얼마? 약 300평. 300평 정도가 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한마지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럼 약 300평이면 이거를 3.3 곱하면 9,900인가? 네. 9,9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마직이면 가로 100m, 세로 100m. 가로, 세로 100m, 100m인 거가 맞나? 아닌가? 300 곱하기 3.3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990 제곱미터 나오는 거지. 네. 하나도 모르겠어. 네. 그럼 100m 곱하기 100m 아니겠네. 그치? 100m 곱하기 100m는 만이지, 만. 네. 그러면 이게 1990제곱미터 되려면 뭐 얼마 해야 돼? 가로가 33 되면 되나? 네. 가로 33m, 세로 33m 되면 되겠구나. 대충. 이해가? 네. 네. 그게 이제 한 마지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거를 한 마지기로 했냐? 라는 그 해설 나왔지. 그 한 마지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래? 한 마지기란 뭐라고 돼 있어? 한 마리 곡식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시는 논과 밭의 넓이? 곡식에 씨앗을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말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도량형이 나오는데 무게와 부피를 다루는 어떤 그런 단위인데 그걸 보고 이제 한 마지기라고 그랬고 한 돼지기는 한 돼지기는 뭐? 엽시 한 대로 모래 낼 수 있는 논의 넓이와 씨 한 대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 벽시 한 대로 그러면 이제 말과 대의 어떤 그런 또 뭐가 나와?
차이가 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대의 차이가. 여기 그래서 밑에 보면 말과 대는 어떤 차이야? 말과 대의 차이. 음, 한 말은 얼마? 10대예요. 어? 10대예요. 아, 열대야, 열대. 그러니까 한 말은 열대니까 아까 여기서 보니까 한 마지기가 얼마? 한 마지기가 얼마야? 한 말? 어? 이런 식이요. 아, 요것도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면 일발. 되잖아. 10돼지기? 한 일 마지기가 10돼지기. 10대. 10 돼지기잖아. 네. 그 까닭이 아까 일 마지기는 한 말의 곡식을 뿌리는 거지. 네. 일 돼지기는 얼마? 한 돼의 네. 씨앗을 뿌리는 거지.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한 말은 아까 얼마였어? 몇 대였어? 10대. 네. 이게 숫자가 딱딱 맞잖아, 결국은. 네. 이해가? 네. 네. 그 마지기는 결국 한 말에서 마지기가 온 거고, 돼지기는 한 돼에서 온 거지. 한 돼에서 이 돼지기란 말이 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말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한 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양이다, 한 돈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금반지 같은 거, 금 한 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네. 그, 뭐야, 그 반돈이다, 한 돈이다 해가지고, 그, 저기 할 때, 그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선물 줄 때 금 한 돈을 선물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돈이라는 단위를 지금도 사실은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해. 그 한 돈이 얼마라는 거야? 한도는 우리나라 제일 어? 아니 한 돈이 여기 얼마 나왔어? 10분. 10푼이라고 나왔지. 10푼, 10푼이라고 나왔지. 그럼 사실은 10푼이 또 얼마인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 알아야 요즘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푼이 얼마인지는 나와야지가 네.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요즘도 그 원래는 그 다 이거 지금 쓰는 건 사실은 다 못 쓰게 해요, 요즘에는. 요즘 도량행을 다 통일해서 킬로그램으로 통일하거나 뭐 이렇게 리터 이런 걸 다 통일을 했어. 근데 아직도 이제 어르신 중에는 이렇게 한 마직이다, 뭐 한 섬이다, 한 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뭐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아, 상추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어. 그 한 근이 얼마라는 거야? 600g. 어, 고기나 한약재를 될 때는 보통 600g 한 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는 375g. 375g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 언제부턴가는 한 근이, 고기 한 근이 600g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500g으로 바뀌었었어. 고기 한 근이. 옛날에 600g을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데는 500g 바뀌고, 우리 1인분 얘기잖아. 여러분들 그 고깃집에 가서 우리 1인분 뭐 이렇게 시키잖아. 네. 옛날에는 1인분이,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1인분이 혹시 몇 g인지 알아, 요즘에? 300g. 300g? 200, 네. 준호이가 가는 곳은? 275인가? 와, 거기 되게 좋은 데인데? 300g이나 줘? 또 준호이나 승훈이 혹시 봤어? 그 한 근에, 아니, 뭐, 1인분 해놓고 가로 해놓고 몇 g 이렇게 쓰는 거? 275g. 승훈이는 285g, 275. 275. 준호이는 혹시 네가 가는 고깃집은? 저 고깃집 많이 안 가봐서 잘 아유, 몰랐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알고 있기를 보통 한 근이 옛날에는 200g이었어, 200g. 고기 한 1인분, 아니, 한 근이 아니라 1인분이. 1인분이 옛날에 200g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180g으로 줄더니, 요즘엔 또 뭐 150g을 1인분이라고 해주는 데도 있어. 그 이유는 혹시 뭔지 알아? 왜 1인분이 옛날에는 200g 줬었는데, 요즘에는 1인분이 180g, 150g 혹시 줄었는지 혹시 알아? 돈 많이 벌려고?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더 시키게 해서? 뭐라고? 더 시키게 해서?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가게에서 표시할 때 1인분에 고기 삼겹살 1인분에 뭐 14,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 네. 근데 어떤 데는 삼겹살 1인분에 12,000원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느 집이 더 비싸?
위에 집. 위에 집이 비싸잖아. 근데 이 집은 1인분이 보니까 뭐 250g이야, 만약에. 이 집은 1인분이 뭐 150g이야. 그럼 사실은 어디가 더 비싼 거야? 아랫집이요. 아랫집. 아랫집이 더 비싼 거야. 근데 요 그냥 1인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이 집이 더 싼 것처럼 손님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꼬시려고 그러한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눈살을 좀 찌푸리는 거 선생님이 애들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가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행사 상품에서 1+1 상품 하는 거 혹시 봤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가 1,000원이야. 그럼 1+1 상품이면 얼마 해줘야 돼? 1,000원. 손에 두 개. 1,000원 해줘야 되잖아. 근데 1+1 상품 해놓고 1,500원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1+1 상품이라고 1,500원. 한 봉지 살 때는 1,000원인데 1+1 했는데 1,500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한 봉지가 1,500원인데 한 봉지만 사면 500원을 뭐 해가지고 깎아서 1,000원에 파는 거고 1+1이면 원래 1,500원짜리 3,000원 받아야 되는데 1,500원에 파는 거라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뭐해서 달라. 달라가지고 이게 1+1이 진정한 1+1인지 아니면 하나 샀을 때보다 가격을 살짝 뭐 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심지어는 막 어떤 저기는 1,000원인데 하나가 1,000원인데 1+1을 2,000원에 팔아. 그럼 완전히 그건 뭐 하는 거야? 그냥 거기 어, 사는 거. 하나도 되게 깎아주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7쪽. 여기 그 구장산술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네. 찾았어? 네. 자, 구장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잠깐만, 있냐? 선생님. 아, 77쪽이 저는 이런데요. 어쨌든 그 근처를 찾아봐. 수학 교과서 구장산술 해가지고. 맞아. 거기 돌아가면서 하루에 다 찾았으면 돌아가면서 지훈이가 1장, 준원이가 2장, 아, 3장에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준원이. 찾았어요. 제1장. 그, 구장산술의 구성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요? 책. 아니. 요 책 그림 있는데. 음, 지훈이가 거기 책 그림 있는 거 1장 읽어보자. 1장 뭐. 찾았어요. 1장 방전. 네. 아, 방전.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 그 당시에는 토지 면적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였다고. 준원이 2장. 제2장 승리, 물건과 건물의 매매나 교환을 다루는 문제. 뭐 쌀하고 보리하고 얼마의 비율로 바꿔야 되는 얘기야. 이 비율 바꾸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야. 3장. 승훈이. 3장 세분 분배와 비례 계산. 분배와 비례 계산해서 몇 사람에게 이걸 나눠준다.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4장. 8장 소광.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 넓이와 부피 구하는 문제. 준원 5장. 준원 아, 5장. 6장 균륜, 5장 5장.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량과 부피를 구하는 문제. 여기 뭐 성을 쌓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몇 명이 며칠 동안 일하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 승훈이. 6장 균륜, 세금의 구역에 관한 문제.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느냐. 부역 또 사람들을 얼만큼 동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7장 영부족. 물건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뭐 감이나 뭐 이런 걸 수학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8장. 준호나. 아, 제8장 방정, 연립 방정식 문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배우지. 그 다음에 9장. 네. 9고 피타고라스 정리와 응용 2차 방정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아까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 이때 가면
유명한 수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수준이 아주 막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수학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특별히 또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읽는 이와 같은 종류의 책,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수학이나 이와 같은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본다던가 따져본다던가 이런 그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수학책을 읽는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더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입니다.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나도록 하겠고 아, 우리 지훈이 없는 동안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지훈이를 몹시도 기다렸어, 지훈아. 왜 그랬는지 알아? 네? 지훈이 너를 왜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몹시도 기다렸는지 알아? 질문해줄 사람이 한 명 줄어서 답해줄 사람. 그렇지. 그런 이유도 있고, 막 쌤이 계속 준원이, 승훈이만 시키니까, 그, 뭐야, 3분마다 한 번씩 대답하면 되는 거를 막 2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얼마나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바빴겠어, 그동안. 그래서 지훈이 너를 애타게 기다렸어. 어때, 승훈아, 준원아? 지훈이 돌아오니까 좋아? 네. 네. 아, 자, 아, 다음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저런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승훈이 다리 잘 안녕하세요. 관리하고.